네, 22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 그 대입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대입학의 정답 선택지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일단 대입학인 요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주제 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사실 주관식으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학생들이 주관식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 또는 강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문을 읽고 주제를 주관식으로 잘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게 하지? 기준을 마련해주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시켜서 빈칸을 정답을 오답 사이에서 가려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원래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선지라고 하는 것은 대입학에서 일반적 내용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의문문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왜 늦었니? 차가 막혔어요. 왜 늦었니가 의문이고 차가 막혔어요가 답변입니다. 질문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답변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의 그 일반적 내용과 본문의 구체적 내용에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지의 내용으로 묻고 본문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 답변이 가능한 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되고요. 여기서는 내용 일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용 일치 안 되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1번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 중에는 전체 내용이 포괄이 안 되는 지엽적인 내용인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2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가 선지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답 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제에서는 키워드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제목에서는 가끔 이 키워드 역시도 추상화될 수 있어요. what이라는 그런 의문사 형태로다가 존재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걸 적용하셔야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그 오답을 잘라 나가시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지티브한 방법이 있어요. 포지티브한 거는 정답의 근거만을 찾아서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오답인 선지들을 잘라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네거티브한 방식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그 독해 실력이라든지 문제의 정확성 이런 것들, 문제 푸는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잘라 나가는 방식으로 써보세요.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잠시만요. 다시 돌아와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뭐 대입학 문제 마찬가지지만 선지부터 읽지 마십시오. 선지부터 읽게 되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본문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선지에 맞고 틀림을 판별하세요. 갑니다. The need to assimilate values and lifestyle of the host culture. The need, 그 필요성이죠. assimilate 하는 건 원래 동화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assimilate는 가치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여서 동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일 필요성입니다. host culture. 그 호스트 문화에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라는 것은 내가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을 가게 되는 나라가 호스트 국가죠. 그래서 호스트 컬처의 그 가치라든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필요가 has become a growing conflict. 점점 증가하는 그런 갈등이 되어 왔다. Multiculturalist. 다문화주의자들은 suggest that 대디야라고 제안한다. There should be 있어야 한다. should가 쓰인 걸 봐서는 이거는 지금 영국식 영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부분적인 동화의 모형이 존재해야 된다.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누이츠 그 안에서 이미그런트, 이민 온 사람들이 retain, 유지한대요. 그들의 그 관습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언어의 일부를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적 동화의 모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동화가 아니라 부분적 동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There is pressure to conform rather than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존재하고 있어요.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압력, 따라야 된다는 압력이 있어요. 뭐 하기보다는 유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순응하는, 따라가는 그런 압박이 존재하고, however, 하지만 그리고 these conflicts, 이러한 갈등들은 greatly determined, 되게 크게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 공동체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떤 공동체 사회냐면 한 사람이 이민 오는 그 공동체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좀 달라도 용인해 주는 사회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걸 절대 용인 못하는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화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예전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사회 제2외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만 쓰라. 이런 그 뭐죠? 절구와 절구 공의의 그런 그 문화적 시각, 다 그냥 하나에 섞어버리는 그 문화적 시각이 있었다는 그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회에 따라서는 다양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사회가 있고 다양한 걸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갈등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스트 컬처에서 수능시키려는 그런 압력과 그 다음에 유지하려는 그 다문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These experiences are not new. 이러한 경험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Many Europeans, 많은 유럽인들이 경험했어요. 배제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poverty,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 처음 있었던 두 번째 그런 waves of immigration 파도들인데 그 이민의 파도들이니까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온 이민이 물결처럼 일어났던 게 두 번 있었던 거죠. 19세기와 20세기에. 한 번은 19세기에 있었고 한 번은 20세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Eventually, 결과적으로 these immigrants, 이러한 그런 이민자들이 transformed this country, 이 국가, 이 나라를 바꿔요. With significant changes. 이 나라를 변형시키는데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변형시킨다는 얘기야. That included, 근데 그 변화들은 포함했어. Enlightenment, 계몽이라든지 acceptance, 수용입니다. 다양성의 수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건 다양한 게 나쁜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서 교육시켜서 알려주는 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acceptance of diversity 그러면 다양성을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People of color, however, 하지만 유색 인종들은 continue to struggle for acceptance. 계속해서 분투했어요. 그 수용을 목적으로 계속 분투해서 수용해달라고 계속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Once again, 또다시 the challenge is, 그 힘든 일, 난제는 to recognize that, 대디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들이 think and act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대. 힘든 일이래요. And that, 그리고 또 대디아를 인정하는 건데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they라고 하는 것은 누굴 받습니까? Other cultures가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문화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뭐야?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Perhaps, 아마도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Immigrants will no longer be strangers among us. 그 이민자들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서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 이민자들이 되게 흔해질 거다라는 얘기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글의 내용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봅시다. 1번,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 아까 recognize란 말, 인식이란 말로 바꿔놨지만 뭐 인정한다, 인식한다 비슷한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지할 권리, 아까 right to the soul라는 말이 있었죠? 그 내용이 1번이 됩니다.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이건 그냥 내용일치 100% 완벽하게 되네요.
두 번째, 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죠. 내용에 직접 접근하면 대부분 잘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민자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본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를 읽게 되면 위험하고요. 전체를 읽으면 안전해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일부를 읽으면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문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 이것도 없는 얘기죠. 다섯 번째, 문화적 동화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막 급작스럽게 막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용 일치적으로만 접근해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입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첫 번째 목적입니다.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의 첫 번째 목적은 to deliver an audience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deliver, 배달하는 거예요. 청중을 누구에게? 한 무리의 광고주들과 스폰서들에게, 후원자들에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상업방송 사이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 듣는 청중들이 그 광고를 듣고선 광고주들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라서 생각하는 건 광고주에게 간 거잖아. 이렇게 그 상업방송의 목적이라는 것은 청중을 한 무리의 광고주들이라든지 후원자들에게 전달하는, 배달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란 얘기겠죠. 그죠?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상업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청중은 must be large as possible. 가능한 커야 돼요. 그잖아. 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요즘에 상업화돼 가지고 거기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잖아요.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어떤 제품 하나를 딱 먹는 걸 보여준다든지 뭐 입는 걸 보여준다든지 하면 그 돈 현금 딱 꼽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죠? 그 얘기죠.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다른 어떤 그런 특징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특징들의 예로다가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굳이 뭐 알 필요는 사실 없지만 한번 봅시다. 인구 통계학적인 아니면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필이라든지 purchasing power의 구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수준이라든지 만족 정도, 만족 수준이겠죠. 아니면 그 관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상태 이런 것들이 다른 특징들인데 이것보다도 the quality of an audience aggregated, quantity네요. 다시 the quantity 이걸 잘못 읽었어요. The quantity of an audience 청중의 양이 모여진 청중의 양 군중으로 모여진 청중의 양이 가장 중요한 metric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측정 기준이 됩니다. For broadcasters 그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seeking to make music radio for profitable ends 어떤 이익이 되는 목적을 위해서 음악 방송, 음악 라디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방송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측정의 그 기준 잣대가 뭐다? 모여 있는 청중의 양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네. 청중의 양이 별 얘기 없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broadcasters attempt to maximize 스펠링이 Z가 아니라 S인 거 영국식 영어네요. 그죠? 그 maximize 극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극대화하는 걸 시도하는데 그들의 청중의 크기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playing music. 음악을 연주해 줌으로써, 음악을 틀어 줌으로써. 근데 어떤 음악이냐면 인기 있는 음악이죠. 그죠? 적어도 인기 있는 음악 틀어주면서. 그럼 인기 있는 음악 틀어주면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하잖아. 근데 요즘에 진짜 음악 듣고 싶으면 라디오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음악 듣거나 아니면 뭐 멜론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라디오의 그런 파워가 많이 줄었죠. 그다음 music that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음악인데 이게 신뢰될 수 있는 음악이에요. 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청중들이 라디오를 끄도록 끄거나 또는 그 방송을 바꾸도록 딴 채널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다가 신뢰될 수 있는 그런 음악 이런 음악을 틀어준다는 얘기예요. Audience retention 청중의 그런 보유가 is a key value 핵심이 되는 가치입니다. If not
key value. a key value하고 the key value 뭐냐면 a key value는 그냥 하나의 핵심되는 가치. 핵심되는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거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다. If not the key value, the key value는 이 the가 특정된 거 아닙니까? 핵심이 되는 가치인데 그 중에서 특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가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가치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핵심이 되는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For many music programmers,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과 for radio station management, 라디오 방송국 경영진에 있어서 됐어요? In consequence, 그 결과적으로 a higher degree of risk aversion, 높은 정도의 위험 회피가 빈번하게 marks out, 표시해 준대요. The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래머를 표시해 주는 거래요. 즉 성공적인 라디오 프로그래머 하면 뭐가 제일 특징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게 특징이다. Playlists are restricted. 그 음악의 그 리스트, 플레이리스트는 음악 플레이 해주는 리스트 목록, 그죠? 음악 방송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란 말 많이 쓰죠. 플레이리스트들은 제한이 된대요. 그리고 종종 마구 작대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다 틀어주지 못한다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은 음악도 사실 저는 되게 대중적인 걸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 없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음악도 막 찾아 듣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막 들어요. 근데 라디오에선 그런 짓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중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막 인기 있다고 알려진 되게 유명한 가수들의 음악만 틀어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한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악의 한 1%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고 매우 작죠. 이해됐어요?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Features of music playlist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s. 특징들이잖아.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들이야. 근데 이게 호소한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국제적인 청중들에게 호소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특징들이었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없으니까. 얘는 X. 두 번째, influence of advertisers on radio audiences' musical preferences. 광고주들의 영향입니다. 라디오 청중의 음악적 선호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이에요. 이거는 광고주들이 라디오 청중의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틀린 거예요. 세 번째, difficulties of increasing audience size in radio music programs. 청중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건 어려움들이 있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들에서 청중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어렵대요? 어려운 이유가 뭐 있어요? 본문의 다음으로 답해 보세요. 못하죠. 왜? 없으니까. 그 다음, necessity of satisfying listeners' diverse needs in the radio business. 청중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라디오 그런 사업에서, 라디오 산업에서. 역시 라디오 업에서 청중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왜 필요합니까? 답해 보세요. 왜 필요해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2번, 3번, 4번이 그냥 내용 일치적으로 탁탁탁 갈리잖아요. 부분을 제대로 정확히 해석하면서 읽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음악 라디오 산업의 attempts, 시도잖아요. 커다란 군중을 끌어들이려는 그 시도의 결과예요. 본문에 답해 보세요. 청중 많이 끌어들이려고 한 거의 결과물이 뭡니까? 답해 보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답하면 틀어주는 음악이 인기 있는 거로 제한적으로 국한되는 것만 해서 플레이리스트가 작아진다. 이게 결과잖아.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되잖아요. 이랬어요? 이 전체 내용에 대한 포괄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청중 끌어모으는 게 핵심이다. 라디오에서. 왜냐면 청중 왜 끌어모아야 돼? 이거 그 광고주라고 연결시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 있는 것만 틀어야 되고, 인기 있는 것만 틀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험적인 거 했다가는 떨어져 나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해야 돼. 그러니까는 인기 있는 거, 확실한 것만 틀다 보니까 플레이리스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이게 결과잖아.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틀렸다고 하면 단순하게 내용 일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 일치 선생님 하고 싶은데요. 전체는 다 읽었는데 저는 내용 일치가 안 돼요라고 하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해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번 시험 보니까 뭐 해석만 정확히 하면 큰 문제 없다는 거는 그냥 바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24번. 이 질문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요번에 누가 지문이 뭐 그냥 생소하지 않은 지문들이라고. 아니 이 정도 어려우면 생소한 거 아닙니까? 가봅시다. Before the web. 그러니까 인터넷 전에 newspaper archives were largely the must domai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그 뉴스페이퍼 그 신문 기록물들은 옛날에는 막 마이크로 사진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사진으로 다 필름으로 남겨놨어 신문을.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 스캔 떠가지고 파일로 보관하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newspaper archives 기록물들인데 이게 되게 머스티한 그 곰팡이 냄새난 캐캐 묵은 그런 도메인 영역이었어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그런 연구자들과 언론 연구자들이겠죠. And journalism students 언론 학생들의 그 영역이었습니다. Journalism was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상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었어. current한 거, 그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대. curr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has 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그 general accessibility, 그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죠.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has greatly extended. 크게 그 연장시켰대요. 뭐를? The shelf life라는 건 그 선반에서 유통 기한을 얘기하는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언론의 그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With all the stories now regularly cited,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인용되는 채로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The ones는 stories 대신 쓰인 겁니다. 더 현재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용이 되는 채로.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How meaning is made. 어떻게 의미라는 것이 만들어지느냐. Of 뭐로? Complex issues. 복잡한 그런 문제들, 사안들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근데 어떤 사안들이냐면 encountered in the news. 뉴스에서 접해지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로다가 의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이러한 departure라는 게 원래 출발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의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는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라든지 변경 정도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can be understood as a rightness. 이러한 변경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있대요. 뭐로써? as a rightness,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by online news consumers, 그 온라인의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즉 온라인에서 뉴스 보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To engage with, 관여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그 기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연관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context, 그 문제들과 맥락들인데 of the news, 그 뉴스의 맥락들입니다. That was not apparent in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s. 이 프린트라는 것은 인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종이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프린트거든. 그러면 인쇄한 그런 매체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나 아니면 종이 잡지 같은 걸 사보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은 그 뉴스의 그런 맥락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재에 놓여 있는 사안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글은 프린트 컨슈머즈하고 온라인 컨슈머즈, 뉴스 컨슈머즈하고 좀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컨슈머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에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전혀 모르지만 이제 온라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그 기저에 놓여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맥락하고 관련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되어 있다.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emergent 등장하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등장하는 어떤 특징들입니다. 온라인 뉴스의 새로운 그 특징들 중에 하나는 determined 결정되는데 부분적으로 뭐에 결정됩니까? 그 깊이인데 기꺼이 쉽사리 그런 액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의 아카이브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의 그런 깊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의 깊이라는 거 그 양을 의미하는 건데요. 부분적으로 그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특징들 중에 하나는 seems to be인 것처럼 보인대요.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ews stories. 그 가능성인 것처럼 보인대. 이해의 가능성입니다. 뉴스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의 가능성이야. 뭐로써? 명백한 어떤 outcomes, 결과로서 larger, 더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의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인 것처럼 보인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 short-lived, 단명하는.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것은 기간이 짧은, 살아있는 수명이 짧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unconnected, 연결되지 않는 대중매체의 그런 spectacles, 구경거리들.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요. 즉 신문이나 잡지를 종이로 읽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media spectacles,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구경거리인데 이것들은 오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련도 없는, 연결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온라인에서 그 신문을 읽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신문을 다 읽는 사람들, 신문의 내용 같은 것들을 읽는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부터 지금 얘기까지 쭉 알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 이야기들이 지금 더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온라인 뉴스의 그런 지금 새로운 특징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다. 지금 생긴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게 생소한 거 아닙니까? 나 이게 되게 생소한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아니 이런 거 생소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지? 엄청 생소한데? 봅시다. 똑같이 접근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내용 일시 접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웹 기반의 저널리즘입니다. 이거 괜찮죠? 웹 기반의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종이 기반의 그 저널리즘의 키워드가 아니야? Lasting longer and contextually wider. 더 오래 지속된다. 아까 이제 선반 수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수명, shelf life가 더 길다. Lasting longer잖아. 그리고 문맥적으로 더 폭넓다는 건 문맥이라는 걸 폭넓게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웹 베이스드 저널리즘의 특징, 이게 키워드고 이거에 대한 특징 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본문의 내용이 일치됩니까, 안 됩니까? 일치되잖아. 이거 정답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ith the latest content, online news beats daily newspapers. 가장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서 온라인 뉴스가 매일매일의 종이 신문들이겠죠. 데일리 뉴스페이퍼즈를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 종이 매체보다도 빠르다라는 것이 최신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아마 이거를 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보이잖아. 지금 앞에서 온라인도 나오고 뉴스페이퍼 막 종이 신문도 나오니까 비슷해 보이잖아. 하지만 이거는 키워드를 잘못 잡았잖아요. 그죠? 키워드는 뭐야? 지금 웹 기반에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지? 자 보세요. 대리버가 나왔어요. 하나는 온라인 뉴스, 또 하나는 종이 매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핵심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뭐야? 얘는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얘는 맥락이 없어서 이야기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구경거리, 단명하는 구경거리로만 판단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세 번째. 어떻게 온라인 매체의 저널리스트가 언론인들이 reveal hidden stories behind the news, 뉴스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드러냅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어요, 이거. 이 정답 같아 보일지라도 이거 없어. 그 다음에 Let's begin a journey to the past with printed newspapers. 야, 이거 진짜 평가원스럽게 잘 만들었다. 여행을 시작하재.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재. 인쇄된 신문 가지고. 아니야, 온라인 신문 가지고 했어야지 만든 거지. 알겠어요? 평가로 확실하게 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요. 내용 일치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어? 이건 없었잖아. 얘는 아예 틀린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Present and Future of Journalism in the Web World. 현재와 미래입니다. 언론의 현재와 미래야. 웹세계에서 언론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웹세계에서 현재와 미래 어떻게 돼?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어떻게 된대요? 미래 안 나왔어요. 이 현재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응? 지금 이 웹에서의 그 웹세계에서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을 이해해주는 그런 아카이브를 통해서 맥락 이해해준다는 얘기를 했지 미래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 일치하고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엄청 어렵네요.